오늘 뭐 경제 이슈가 지금 너무 많아. 네. 와, 근데 마침 오늘 두 분이 나와주셔가지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경제. 경제 뉴스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 주식 전문가 이광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많아갖고 주식 관련한 경제 관련한 이슈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주식 기분 좋은 거 다 잠깐 짚고 갈까요? 기분 좋은가요? 그럴까요? 기분 네, 좋으니까 좋습니다. 코스피 역대 네. 최고. 네, 역대 최고입니다. 네, 보니까 오늘도 3,344.20으로 마감했다. 네, 어제가 장중 최고, 종가 최고인데 오늘도 역시 어제 기록을 또 깨면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코로나 때 이제 주가 한번 올라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분위기는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다른 거고요. 좀 그때는 달라요? 코로나 때는 크게 하락했다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그런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아까도 잠깐 저희가 이제 코스피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한국의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그런 개혁 방안이나 그런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상승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보고 있지만 글로벌하게 지금 모두 다 주식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3개월간 보면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한 16% 정도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비슷하게 상승한 거고 미국도 계속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하가 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증시에 대한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하면은 이제 더 상승폭이 커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변곡점인 거예요. 지금이. 네, 그래서 이 유동성을 과연 어디로 향하게 할 건가? 그 정책이 이제 핵심인 겁니다. 부동산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주식 시장으로 유인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주가가 지금까지 한국 주식이 오른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예. 여기서 막 기쁘고 이런 것도 사실 좋다. 그런데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멀고 다시 말죠. 앞으로 정책이 과연 어떻게 설계되고 만들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그 기자회견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활성화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지금은 주식 활성화의 단계가 아니다. 지금 주식 정상화다, 정상화. 그것도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다. 이거를 되게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네.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건 쉽게 말해서 상승하는 건 이유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주가가 오를 때는 회사가 잘 돼서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의 가치는 이만큼인데 주가가 그보다 훨씬 밑에요. 네. 이 저평가가 해소될 그렇지. 때도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오르죠.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을 얘기할 때는 후자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대한민국 주식 얘기를 하면 기업이 좋아져야 되죠.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높아져야 되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게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제도 개혁이라든지 변화를 통해서 저평가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기업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오늘 저도 그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서 경제 파트를 특히 이제 예민하게 좀 보고 왔는데요. 네네. 주요한 부분 이제 아까 살짝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몇 개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좀 있어서 네네, 좋아요. 방금 이제 최욱영 코님 말씀하신 거랑 맥을 좀 같이 하는데 코스피 5천 시대를 간다. 좋죠. 근데 어떻게 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작동 메커니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장 정상화입니다. 시장 정상화. 네. 그동안 우리 시장은 경기장으로 치면 울퉁불퉁하거나 기울어져 있어요. 이건 게임이 안 돼. 예. 안 돼. 비정상적인 경기장이니까 여기 가서 축구 좀 하자 해도 아무도 안 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다 다치고 하면 네. 뭐하냐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장을 평평하게 그래도 게임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내는 것. 그렇지. 이게 정상화 조치입니다. 예. 그게 한 축이에요. 예.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할 만한 경기장을 만들어 놨는데 경기하면 뭐해? 지면 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를 해도 이제 일반 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기게 만드는 정책. 이 두 가지가 그렇지. 로드맵이에요. 네. 정상화 정책과 이기는 게임. 이 두 네. 가지가 5,000P의 기본인데 이 정상화 조치에 대해서 오늘 좀 강조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사실 기자회견 중에 제일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대통령이 무슨 말 하나 하고 기다렸던 건 양도세 그거 어떡하냐. 50억, 10억 그거 어떡하냐. 이게
대통령 입에서 10이라고 나오느냐, 30이라고 나오느냐, 50이라고 나오느냐 이걸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게 봤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걸 왜 관심 있게 봤는지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왜 중요해졌냐면 물론 50억도 중요하고 10억, 30억도 테크니컬하게 보면 중요한 이슈죠. 그런데 당초에 50억이었던 걸 10억으로 낮추면서 시장에서 뭐로 받아들였냐면 부동산 자산의 70%가 쏠려 있고 자본시장이 지금 비정상으로 되어 있는 걸 물기를 확 돌려가지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제대로 만들겠다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공약이다. 네. 어쩌면 정권의 명운과도 걸려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해서 우리 동학개미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우리 시장에서 48%가 떠나셨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와. 우리 투자자의 48%가 우리 시장을 버렸다니까요. 와. 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선거 전까지만 해도 9개월 연속 매도. 아이고. 한국 시장 보지도 말하고 해서 아무도 안 봤어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돌아오게 만드는 건 뭐냐?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시장 정상화 조치에 대한 의지. 의지.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모든 정책 방향이 다 저쪽을 향한다라고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2달 믿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팍 올랐어요. 어. 그런데 갑자기 세제 개편안이 7월 말에 딱 발표가 됐는데 아니네. 이거는 뭐 50억 30억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방향이 방향이. 시장을 진흥시키는 방향이 아니고 예. 어쨌거나 과세를 통해서 낮추거나 부담을 그렇죠. 가중하는 방향을 가진 정책이 나오니까 네. 왼쪽 깜빡이고 오른쪽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뜨겁게 한다 그러니 불 꺼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 정부에 대한 주식시장의 진흥 정책의 의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가 됐어요. 이게. 예. 근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를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50이냐 30이냐를 말하기 전에 너희들이 궁금했던 게 내 의지 아니야? 이거 있죠? 그 얘기를 이거를 했어. 해소해 줬어요. 제가 아. 볼 그 때. 얘기를 했어 실제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 뭐라고 그랬느냐? 1차 상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 이거 예를 들면은 기업 옥죄기야, 반시장 정책이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 시장은 비정상으로 되어 있어. 비정상의 원인이 뭔지 알아?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대주주 일가들이 기업 경영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투자하면 뭐야? 뒤로 뒤통수 치지 않을까? 그렇지. 터널링이라고 해서 회사의 빨대를 딱 꽂고 이익을 뒤로 빼지 않을까? 예. 그렇지. 이거 무서워서 투자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손본다면 그동안 그렇게 특혜나 우회로를 누렸던 사람들은 빡빡하게 느끼겠지. 걔네들은 반시장 조치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소수를 뺀 사실은 더 많은 일반 주주의 대주주 지분 일가라고 해봐야 30% 내외거든요. 네. 60, 70%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일반 주주와 그로 인해서 건강하게 다시 태어날 회사를 살리는 정책을 할 거야 우리는.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을 진짜 정상화 만들 거야. 네. 나는 거기에 방향을 찍고 있어. 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대주주가 50억이든 3억이든 의미 없습니다. 이제 의미 없어져. 모든 정책 방향이 거기에 있다는 그쪽이구나. 걸 다시 재확인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확 살아나고 확 살아납니다. 의구심이 확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의구심이 없어지면서 네. 막힌 혈이 뚫리는 이제 뚫렸죠.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하나를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데서는 조금 관심을 좀 덜 갖는 멘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멘트가 사실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주식이 오르는 건 기업도 성장이 돼야 되고 시장도 좋아져야 되고 제도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수급이에요. 누군가 와서 사야 됩니다. 사야지. 사는 주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외국인, 하나는 우리 개인, 하나는 연기금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연기금이 우리나라 시장에 안 사. 외국 걸 안 사고 외국 걸 사. 그동안 너희들 왜 안 사냐라고 했는데 네. 귓등으로 듣고 안 삽니다. 그러면서 했던 핑계가 뭐냐면 국민연금 곧 있으면 고갈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몇 년만 지나면 이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변곡점을 돌파합니다. 어쨌거나 나가는 돈이 많으면 서서히 자산을 팔아서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금이 판다라는 신호가 나오는 순간 시장 매물이 풀리고 풀리면 값이 떨어지면 또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산의 음의 방향으로 악순환이 엑셀레이팅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나는 아예 안 사겠다. 이게 지금까지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네.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도움이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주식을 사지 않고 외국 주식을 사는 거야. 그래서 야, 너네 왜 자꾸 우리나라 주식 안 사고 왜 외국 주식 사냐고 했더니 걔네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중에는 국민연금 이제 재원이 안 좋아지니까 내가 주식을 샀던 거를 팔아서 돈을 돌려줘야 된다.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국내 주식을 갖고 있으면 국내 주식을 팔아서 돈을 주면 국내 주식 시장 망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망하게 하기 싫어서 이미 애초에 외국 주식을 샀지롱 하는 얼처구니 없는 핑계를 맞습니다. 대왔다는 거야. 네네네.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하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안 산다는 거를 정당화하는데 말도 안 심지어는 되지. 정당화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 그걸 아예 방침으로 확정했어요. 연금이. 국회나 이런 데 동의도 없이 지네 마음대로 포지션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있는 것도 줄여가요. 이제 투자 비율을. 이거 문제 아니냐. 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나중에 팔아야 되는 시점이 온다고 치자.
그럼 그 전까지 사면 만 원짜리가 2만 원, 3만 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국가금리가. 그래가지고 다시 떨어져서 2만 원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오를 거 아닙니까? 오른 다음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럼 그리고- 지금보다는 올라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바보야. 예, 그래서 사실은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에 관한 문제를 대통령이 알고 있다는 걸 던졌어요. 아, 그것도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3주 체중에 연기금이 만약에 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거나 이 방침에 대해서 이제 시장을 설득하지 못해서 다시 만약 포지션을 바꾼다. 국내 주식에 대해서 포지션을 늘리거나 늘린다. 적극적으로 재검토한다. 어. 엄청난 수급이죠. 야, 내가 갖고 있는 거 좀 사라. 제발 말하고 싶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최근에 10년 동안 국민연금이요 국내 주식 비중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10년 동안요. 한국 주식을 하나도 안 샀다고요. 추가로. 그랬어요. 또 하나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주식 애널리스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뉴욕 가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서 한국 주식을 팔러 다녔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래요? 제가 꼭 물어봤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뭡니까? 진짜 남북 문제 때문입니까? 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가장 큰 한국의 주가의 저평가 요소는 한국 사람이, 한국 기관이, 한국 연기금이 한국 주식을 안 산다는 거야. 그랬구만. 이게 왜 악순환이네. 한국 사람도 한국 주식 안 사는데 왜 우리 보고 사라고 그래?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그랬어. 근데 한국에서 가장 큰 기관이요 한국 주식을 안 사요.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그런데 이거 중요한 말이네. 외국인한테 한국 주식 좀 사시죠. 뭐 그건 MSCI의 말이 안 되죠. 지표 들어오면 뭐 외국인 수급이 좋아. 이런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사면 그 사는 것 자체로 부양이 되고 그렇죠. 샀다는 것 때문에 더 그렇죠. 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국민연금이 왜 사? 미친다. 코리아 펜션 펀드가 왜 너무 주식을 좋아. 사지? 그럼 우리도 사야겠다. 그 회사 그렇지. 좋다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신호를 주잖아요. 요거 좋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핵 중의 핵을 핵중의 얘기였구나. 대통령이 알고 있다는 게 그게 또 핵중의 핵인데. 대단합니다. 이 얘기를 저희 둘이 오랫동안 했어요. 더해 좀 제발. 오랫동안요. 국민연금 한국 주식 사야 된다. 어. 아니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이게 중요했구나. 국민연금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주식의 비중이 안 늘어나요. 이거 중요하네. 중요하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예.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지분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회사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하고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주가 돼서.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비디아가 주주가 돼요. 연기금이. 네. 국민연금이. 그거 뭐 의결권이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 기업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건 관치금융이 아니다. 주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장점을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연금이 실제로 웬만한 기업들의 다 1대 2대 주주가 연금입니다. 특정 오너나 대주주가 아무리 지분이 많아도 연금을 못 이겨요. 그런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금. 우리 시장을 바꾸자, 기업들 재벌들의 행태가 이상하다, 예. 왜 말 사주고 뭐 회사를 어떻게 하느냐, 뒤로 물적 분할을 마음대로 하느냐, 이걸 법으로 바꾸려면 물론 바꿉니다만 길죠. 근데 법보다 가까운 게 주목이에요. 연금이 들어가서 최대 주주 권한을 행사하면서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 주가가 떨어지잖아. 하지마. 이러면 단박에 해결될 게 엄청 많아요. 그거 해야 돼. 근데 지금까지 안 하고 근데 그거 있었어요. 잘 안 했잖아, 그것도. 왜 안- 심지어 동조했단 말이에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도 보지 않습니까? 그 스튜어드십인가 뭐 네, 그거지. 스튜어드십입니다. 내가 그거 한번 외웠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 좋아. 갑자기 생각났어. 얘기하라고. 네, 그런데 네. 이제 하도 연금이 욕을 먹으니까 네. 옛날에는 주주총회를 하는데 연금이 가지도 않아요. 너 참석률 그래. 이게 몇 프로야? 그러면 뭐 하는 가지도 짓이야. 않아요. 그리고 너 가서 이상한 의견 있으면 반대표 낸 적이 있어? 그러면 되지도 않습니다. 욕을 지금 하도 많이 먹으니까 요즘은요 그래도 출석률이 90%가 넘고요. 또 반대 의견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조금씩 올려가는 상황에서 네. 연금이 이제 정상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해서 포지션을 늘려가기 시작한다면 이게 묶여지면 이제 국내 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잘못된 재벌들의 행태 같은 것들도 사실은 시장 내에서 주주 단위에서도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전문가들만 지적할 수 있는 영역인데 오늘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본 것처럼 양도세 어떻게 할까 이런 것만 주목했는데 대통령이 이것까지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 중요하죠. 전문가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이번에 환호했다고 기사 예, 났던데. 시장 방향이 어딘지를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됐다 그러면. 그런 의구심 같은 거 갖지 마라. 됐다. 우린 여기로 간다라는 게 오늘 여러 맥락에서 많이 읽힙니다. 그거 제대로 읽혔어요. 됐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됐어. 주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다행이다. 영향성이 진짜 됐다. 중요하구나. 지금 여러분 마음은 저희가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은 김병기한테 가 있는 나 지금 되게 이게 그게 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아까 했잖아요. 네. 지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지표가 돼버렸어요. 코스피가 높으면 그냥 덮어놓고 이재명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돼버렸다고.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 안 좋잖아? 그러면 김병기고 뭐고
그냥 덮어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못한다는 평가를 받게 돼버렸어요. 네. 맞잖아.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연금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자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에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만약에 코스피가 여기서부터 30% 이상 상승하면 우리의 자산이 30% 오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김병기 대표가 우리 자산 올려주진 않잖아요. 올려야지.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김병기야. 네. 자, 분위기를 조금 환기 차원에서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그 윤석열이가 무슨 의자에 앉았는지 근데 기자들 네, 환기 차원에서 보셔야 되겠어요. 궁금해. 윤석열이 어떤 의자에 앉았는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기자들의 의자는 저런 거고 다르네. 다르네 진짜. 기자들 의자는 이번이랑 똑같고 똑같네요. 네. 윤석열의 의자는 직권만 좋아, 직권만. 그리고 진짜. 윤석열만 지금 단이 높네요. 야, 올라가 있네. 윤석열만 그러네, 단이 올라가 아니, 있네. 너 뭔데 임마? 이 자식 진짜 씨. 웃기는 애네. 얘 지금 보니까 나는 같은데 네. 너무 좀 그렇게 비교한다라고 생각했었어. 솔직히 다르네 이놈은. 다르네. 저는 그리고 뭐 의자 얘기 나오니까 이게 약간 빠지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개헌 발표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의자가 나는 잊혀지지 않아. 그때 그 의자를 넣어주고 넣어주고 했던 빼주는 거 있죠. 거. 난 거기 의전 들어가는 것도 못마땅했어. 잊을 수가 맞아. 없어. 나는 그거 못 잊어. 예, 예. 아유 윤석열 너는 그냥 가시방석에 앉아라. 죄송해요. 분위기 환기치 않아서. 예. 분위기 환기 됐나? 김병기네. 오늘은 안 돼? 안 돼. 그래도 아까 했잖아요. 했고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했잖아. 근데 오늘 또 중요한 얘기 지금 해야 돼요. 네. 오늘 또 이제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9월 7일에 부동산 정책이 뭐가 나왔었나 봐. 예. 근데 나는 나온 줄도 죄송해요.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몰랐어.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그 9월 7일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욕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고 맞아. 뭐 그런 거 보니까 뭐 그래도 잘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나는 낸 줄도 몰랐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는데 경제와 민생이 첫 번째 주제였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는 기자단에서 이제 대표적인 질문들을 2개 한 다음에 하나를 이제 선택한 게 네. 사실 첫 질문이 그래서 부동산이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결국엔 기자들이나 언론이나 여기에서는 부동산을 가장 취약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 오르기만 해봐. 우리가 엄청나게 비난하고 너 이제 죽인다. 정권을 누릴 거야. 이거를 계속 이제는 그렇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첫 질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요. 최근에 심지어 다시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오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만약에 제대로 여기서 잡지 못하면 과거처럼 정권이 다시 피천거려. 여론에 또 언론이나 이런 데 휘둘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정확히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지금 근데 수많은 맞아. 이슈들이 있잖아요. 음. 관세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더 큰 이슈들이 많은데 왜 부동산을 얘기했을까요? 그거는 정권의 약점이라고 계속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근데 언론이 나쁘게 볼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언론이 뭐라고 할까요?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감시자 역할을 하니까 예, 좋은 예. 거지 그거는. 근데 이번 이제 정책부터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27만 가구를 5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급해서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런 주택 공급이 나올 때 이건 정해져 있는 답이에요. 뭐냐면 어떤 공급이 나와도 두 가지의 문제점을 노정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빨리 공급 안 되지. 그리고 서울에 공급 안 되지. 이거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서울에 땅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강을 매립하지 않는 한 서울에 땅은 없다. 네. 그런데 어떤 정책이 나와도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니 주택 공급이 갑자기 뭐 3년 안에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급 정책이 나오면 항상 뒤따르는 게 뭐냐면 한계네. 이걸로 집값 못 잡네. 집값 오르겠네. 보실까요? 저희가 두 번째 헤드라인을 이건 볼까요? 진짜 게으른 분석이네. 볼까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구칠 대체, 커지는 시장 우려. 다 이거 뻔한 거예요. 논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주택 공급 때문에 시장이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정책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네. 주택 공급의 주체를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100만 가구, 200만 가구 하는 때하고 다른 건 뭐냐면 네. 이 주택 공급, 아파트 공급을 민간 건설사가 아니라 LH를 중심으로 한 공공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큰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속도 차원에서요. 아, 속도가 빨라. 빨라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민간에 맡겨놓으면 속도가 빠른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민간에 맡겨놓으면 속도가 훨씬 더 느려져요. 왠지 아세요? 민간은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최대로 벌을 수 있을 때만 공급을 해요. 아, 그렇겠네. 예. 지금 같은데 공급할 이유가 없어요. 아, 묵혀놨다가 하는 게 좋죠. 아, 지금 돈 안 돼. 그래서 땅을 민간한테 맡겨놓으면요 공급이 오히려 안 돼요. 시기를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때만 공급을 해요. 아, 그래서 공공이 함으로써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공은 돈 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과 수도권에서 공급이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건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량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아, 절대량이 부족한 건 아니야. 이미 주택 보급률은 100%가 올라가 있어요. 그건 뭐 수업 없이 얘기한 거야. 그런데 중산층과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그 가격대의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이 맡겨놓으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공공이 하면 그 가격대, 쉽게 말해서 싼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혁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이 아니라. 혁신이야. 완전히 틀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혁신이 잘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주체가 LH가 돼야 되거든요. LH가. 근데 LH는 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아,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네. 네. 그런데 최근에 LH의 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예. 이 명칭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개혁이 아니라 혁신이다. 그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개혁은 리폼입니다. 기존의 틀에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 개혁을 얘기하죠. 한국에 기본적으로 뭐냐면 대통령 제하에서 바꾸는 거예요. 아, 이게 개혁이요. 개혁. 개혁해서는 이 방향성이 안 나와요. 혁신이에요. 혁신은 이노베이션이에요. 이 혁신이란 말은 기업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아, 기업 개혁 들어보셨어요? 아니, 기업이 혁신 개혁한다. 들어봤죠. 안 들어보셨죠? 혁신. 기업은 혁신이 있어요. 예. 기업은 CEO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노베이션을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완전히 뜯어고친다는 얘기예요. 완전 뜯어고치는 거야. 그래서 LH는 완전히 뜯어고쳐야 돼요. 아, 혁신. LH의 개혁이 아니에요. 혁신으로 가자 그럼. 그런데 알았지? 그런데요. 혁신으로 간다. 제가 LH 개혁위원회 말씀드릴게요. LH 개혁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제가 그분들 아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시민단체와 교수분들이 참여해요. 이건 혁신이 안 됩니다. 아, 그 혁신 안 돼요. 어떻게 혁신이 됩니까? 경험이 없어요. 몰라.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떤 혁신이 있어요? 아파트를 당장 지어야 되는데 아니 공공이 할 역할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거는 기업이라고요. 기업이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건 혁신이 필요하다. 그럼 누가 들어가야 돼요? 김만배 들어가면 안 돼. 진짜. 알았지? 큰일 난다. 그래서 타이밍에. 큰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와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속도가 달라요. 지금. 그래요. 네. 아. 그래서 특히 부동산에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앞으로 사실은 꼭 이 얘기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으로 갑니다. 이노베이션이 필요해요. 예.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실망한 부분이 있어요. 좋아. 이건 짚고 넘어가요. 근데 짚어야 돼. 맞죠. 계속 잘한 부분 많죠. 잘못한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짚은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그건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 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자, 부동산 가격 안정 중요하다. 특히 나는 수요에 관심이 많다. 수요를 억제하겠다. 투자나 투기 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세요. 예. 이야기를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야기를. 예. 그런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장이 움직였을 때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이 쉽게 말해서 가격이 오르면 정책 낼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정책을 낼 거다. 이건 안 돼요. 예. 이건 후행적인 거예요. 후행적으로 가면 안 된다. 선행적으로 가야 된다. 선제적인 쉽게 말해서 선제적인 타격이 필요하다. 선제 타격 가져야 돼. 예.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계속 시장이 끌려다녔다고요 그동안. 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올려 못 쫓아가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 먼저 해야죠. 먼저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수요 정책이라든지 이걸 내세워야죠. 왜 계속 그동안의 관행에 젖어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격이 오르면 할 거 많습니다. 아니요. 먼저 하자고요.
먼저요. 먼저. 그래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고 이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갈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가.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선제적인 타격이 필요합니다. 반드시요. 이거는 바꿔야 돼요. 이거 지금 연락 좀 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야. 하고 있죠. 이거 잘 못 되면은 이재명 정부는 예. 무조건 박한 평가 맞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해요. 지금요.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빌런이 나타났어요. 빌런 누구야? 오세훈 시장이요. 매번 나오시네. 오세훈 모스탄 왜 초청했어? 그래. 오세훈이. 그 다음에 얘기한다. 해명해봐, 그거. 자. 오세훈. 오세훈 시장. 자, 오세훈. 최근에 좋은 일이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저 고소했거든요. 예, 예, 예. 고소했어요. 자, 불기소로 제가 됐습니다. 불기소. 오세훈이 너는 지는 싸움을 왜 해? 오세훈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건 이제 끝났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오세훈이 뭐야 이거 오세훈이. 자, 오세훈 시장이 대책 발표하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강남의 신규 물량 없이는 집값 안정 어렵다. 또 이 자식을 또 올리려고 하네 또.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계속해서? 자, 이 자식이 그러면 진짜. 강남의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재건축해야 되잖아요. 재건축이잖아. 그럼 또 들썩거리지. 지금요. 서울의 집값이 다시 오르는 이유가 재건축 때문이에요. 재건축 해준다고 하니까 노후의 아파트들이 다시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부채질하고 있어요. 권성동이 그 집 있잖아. 자기 아들이랑. 권성동이 너 아들 무슨 돈으로 샀는지 밝혀라.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야. 중요한 얘기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제가 빌런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굉장히 불안 요인이에요.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정부는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가장 중요한 서울의 시장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면서 집값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또 해. 좋아요. 그럼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가격을 올리려는 정책은 먼저 하고 왜 항상 쫓아가야 돼요? 그렇지. 왜 항상 우리는 쫓아가야 되냐고요. 먼저 해야죠. 예. 그래서 저는 그동안 준비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발표하고 시행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세대출 규제해야 된다. 그게 돈 있는 사람한테 가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가 이번에도 안 나왔어요. 안 선제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2억까지밖에 안 된다. 그건 뭐냐면 그때 나온 거 아니에요? 1주택자 한해서 그리고 뭐냐면 1주택자 규제도 하고 사업 시행자들 그러니까 제한적인 규제예요. 그럼 DSR 규제를 해야죠. DSR이요. DSR로 네, 아예 원천적으로. 원천적으로. 쉽게 말해서 소득 이상인 전세 대출을 하지 받지 않도록. 못하게. 네, 이거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방선거하고 연결돼서 지금 각 지역에 개발 호재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렇지 선거. 그래서 아까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폭적으로 강화한 정책들이 또 나와줘야 됩니다. 예. 이게 선제적으로 나오지 않고는 또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잖아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동성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국민성장펀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유동성 얘기란 말이죠. 그럼 이 유동성의 부동산을 못 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의도된 대로 좋은 방향에 가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선제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세 자금 대출 규제가 일단 선행돼야 된다. 네. 네. 그거 하면은 또 아주 그 나쁜 정치인들이 마치 그 젊은 사람들 자기가 보살펴 주는 것처럼 이 사다리 걷어차기다. 그럼 젊은이들은 늙었죠. 어디서 살라고 그러냐? 전세까지 못 들어가게 하냐? 집도 못 사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마타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거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의 안정이 결국엔 전월세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네, 없거든.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집값이 또 하락하면 그때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제공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서야. 그래서 자금이 생산적으로 가고 지금 그 그림을 그리고 그 있는 그림 거잖아요. 그리잖아. 근데 왜 부동산 정책은 항상 후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늦어 잡지도 못해 어차피. 그쵸. 선제적으로 그럼 해. 다 웃어요. 웃어. 아유 권성동이 웃겠지. 그 아들이랑 본인 그 맞아요, 재건축 맞아요. 아파트 앞뒤로 개포동인가? 샀잖아. 네, 맞아. 아들 그 돈 어디서 나서 샀는지 밝혀라. 곧 체포될 것 같지만.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서 좀 정리를 할까요? 어떻게 그럴까요? 아니면 시간을 좀 편하게 하십시오. 네네. 아니 뭐가 더 뭐 있어요? 그 키워드만 얘기해 보세요. 키워드요? 일단은 아무튼 이제 오늘 이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 이제 코스피. 하반기에 우리 시장이 더 좋아질 만한 소스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자사주 의무소각 같은 게 이제 의무소각. 9월 말에 대기하고 있고요. 국회 통과를. 국회 통과. 예, 그 이후에 또 대기하고 있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또 이제 대기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좋은 모멘텀이죠. 네.
근데 어떻게 요거- 하기로 했어요? 아니 그건 이제 좀 길어지고 좀 그다음에 길어져. 이런 것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또 이제 호재라고 할까요? 기다리고 있는 뉴스가 나왔는데 어저께 이 대국민 보고 대회가 있었어요. 뭐냐면 대통령이 처음에 선거 때 얘기한 거 우리가 AI라든지 이런 주는 신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돈 100조 투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백조. 그거 관련한 명칭이 국민 성장 펀드예요. 국민 네. 성장 펀드. 요걸 이제 100조 정도를 조성해서 신성장 산업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성장 엔진을 다시 키우겠다. 이런 걸 했는데 어저께 이제 국민 보고 대회를 가졌는데 당초 100조 계획에서 150조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돈 더 늘렸네. 확대 편성하겠다라는 네. 거고요. 그럼 150조 만드는 건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은 정부 사이드에서 예를 들어서 한 반, 그다음에 민간 사이드에서 예를 들면 반 이렇게 75 이런 방향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75 산업은행이 일단 자금을 내서 하고 있는 첨단 전략 산업기금 75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75조는 연기금이라든지 민간 우리 국민들도 나중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열려요. 그때 이제 75조를 넣어서 150조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럼 어디에 쓸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자본시장이라든 주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섹터가 테마 섹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 지도니까 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 돈 지도입니다. 그래서 네. 요게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식시장에 호재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걸 끌고 왔잖아요. 네. 자사주, 배당소득, 그다음에 이거를 보라인 거예요. 음. 뭐냐면 AI 관련해서 섹터에 한 30조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아까 그 150조 중에서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20조 정도, 모빌리티 15조 정도, 바이오가 이번에 섹터가 조금 올라갔어요. 바이오 11조 6천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거고요. 이거 2차 전지. 중요하네. 중요하죠. 이런 자, 여러분 이게 그 대돈 여지도입니다. 대돈 여지도. 대돈 이거 여지도. 내가 만들었어요. 지금 막 네이밍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대돈 여지도 어때? 좋아요. 이렇게 평가하고 좋아. 가자. 와, 대돈 진짜 여지도. 좋다. 써도 대돈 됩니까? 다른 데 대돈 써도 여지도 됩니까? 써. 오케이. 역시 천재 MC는 다르다. 대돈 네, 여지도 바로 다시 갑니다. 한번 봅니다. 오. 요거 내 거다. 이거 대돈 써도 여지도. 돼요? 네. 써. 네. 블랙록에서 써. 내돈 여지도. 내돈 여지도. 네. 내돈 여지도는 어때요? 내돈. 내 돈 여지도가 더 낫다. 내돈 여지도. 아. 내돈 여지도. 훨씬 낫네. 와, 훨씬 낫네. 그래서 아무튼 내 작품 자꾸 쓰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일단 이런 데가 있고요. 또 우리 K 한류 미디어 콘텐츠에 한 5조, 그다음에 방산에 3조 6천억, 그다음에 로봇 여기 지금 표가 좀 작은데 로봇에 한 2조 정도 이렇게 해서 150조가 이런 섹터에 들어간다라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흘러 들어가는 섹터 안에서 여러분이 길목을 지키고 그렇지.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다 이런 네. 얘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 방법은 직접 투자하는 게 한 15조 되고요. 인프라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한 30조, 아니 50조. 그다음에 이제 펀드 형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거 35조. 그다음에 국채 수준도 아주 싸게 저리 대출하는 거 50조. 요렇게 일단 구성이 돼 있다. 이게 어제 발표됐기 때문에 뭐 남 얘기 아니야? 좀 딱딱한 행정 얘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게 시장과 산업에 다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 어제 발표됐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얘기를 하고 나면 그렇구나. 그럼 우리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와줘야 정상인데 보도는 다른 걸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를 완화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보고대회를 하면서 토론회를 했는데 자, 다 같이 이거 성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네. 해서 정부 사이드, 공무원, 산업계, 우리 재계 다 불러가지고 보고대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각자 이제 회장들한테 한마디씩 해보라고 했더니 재벌 회장들한테. 재벌 회장들 쪽에서 나온 얘기가 금산분리를 완화해달라. 그 셀트리온 회장이 하지 셀트리온 않고 회장이 아주 그런 그 얘기했고요. 덩치가 왜 이렇게 큰가요, 그 사람은? 셀트리온 회장. 그다음에 갑자기 중요한 게 아니잖아. 뭐 미래에셋 회장 같은 경우는 황금주를 줘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 중차대한 발표를 덮고 그 보도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해설 안 해드리면 또 우리 매불쇼에서 안 달아드리면 맥락을 전혀 모르고 우리 산업이 성공하려면 금산분리돼야 되나 봐. 뭔가를 막고 있나 봐. 맞아. 황금주가 뭔가가 없어서 투자가 안 되나 봐. 맞아. 이러고 완전히 본말이 전도될까 봐. 네. 그 얘기 살짝만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예. 없는데 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게 큰일이네. 너무 그럼 어려운 내일 일인데. 해야겠네. 내일 하자. 아니 경제 안 살릴 거예요? 아니 나만 해도 서정진 회장이 몸이 이만하더라고. 나 한마디 하겠수다 하고 일어나서 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오. 이거 완화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도 속으로 야 저게 꽉 막고 있나 보다. 나 그랬지. 아무튼 그러면 오늘은 이건 설명하기엔 솔직히 시간이 너무 없고 이것도 중요한 문제니까 다음에 다시 다음번 나올 때 내일 얘기하기로 나오시면 하고 내일 내일은 잠깐 다시 한번 아니요, 얘기하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문의해보고. 중요한 발표가 나왔고 음. 본말이 전도되는 보도가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보도의 핵을 좀 보자. 핵을 봐야 굉장히 된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내일 못 나오니까 네. 한 가지만 한 가지 짧게. 더 합니다. 네, 저희 3번 한번 3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이 그래프가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뭐냐면 서울 아파트에 계약한 다음에 그 취소된 건수입니다. 보시면 6월 달에
6월 달에 거의 1,000건이 넘게 계약한 뒤에 취소됐어요. 근데 저 중에서 거의 40% 정도는 최고가로 거래된 다음에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내가 20억 정도 거래되다가 갑자기 25억 원에 거래한 걸 신고해요. 신고해. 그다음에 취소해버려요. 취소해버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 취소하기 전에 이 계약을 딱 본 사람은 네네. 여기에 심리적으로 뭐냐면 앵커가 걸려요. 아. 이걸 앵커링 효과라고 그거 하는데 앵커링. 그러면 이 아파트는 25억 원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24억 원에 사도 싸게 산 거야. 느껴져. 그렇지. 앵커링이야. 그래서요. 어. 그래서요. 허위 거래 신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시장을 조장하는 거죠. 조작하고 일종의 시세 조정 행위예요. 그렇지. 이것도 주가 조작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은 지금 이게 일종의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무도 감독하고 관리하지 않으니까. 그거 해야지. 이걸 이번에 정부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 해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 전 이번에 확실히 해라. 하려면. 확실히 해. 그리고 빠른 속도로. 어. 왜냐면 이번에 그래서 국세청하고 금감원이나 금융위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가 하는데 지금 데이터가 다 있어요. 이거를 같이 하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어요. 아. 특히 불법 증여, 상속 이런 것들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 허위 신고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각 부처별로 정보가 원활하게 가지 못하고 있어요. 세무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전할 수 있다. 이걸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불법 이민자도 우리도 당했지만 네. 그런 것들 잡아낼 때 다 AI를 활용하거든요. 한국도 그거 하면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잡아내야지. 해야죠. 이 교란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주식에서도 주가 조작하면 지금 폐가망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부동산에도 폐가망신 시켜야 된다. 이거는 2대까지 망신하는 거 갑니다. 2대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원금도 투자한도 백 예, 몰수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네. 부동산도 똑같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난치면 20억 원 다 뺐어. 20억은 다 몰수로 갑니다. 훨씬 커요. 주식은 1억 원 갖다 장난칠 수 있지만 어. 이건 20억 원입니다. 20억 그냥 몰수입니다. 알겠죠? 웃을 일은 아닙니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훨씬 크잖아요. 훨씬 크잖아. 그리고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어. 왜 부동산은 불법거래나 사기 이런 것들을 왜 맞아.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가잖아? 그러면 1층에 엘리베이터 타는데 전광판 이만한 거 해놓고 이번에 얼마에 계약됐는지 그거를 계속 띄워놔요. 맞아요. 그것도 다 이런 일환이라고 봐. 그렇죠. 조금이라도 싸게 계약된 중개소 사무소는요. 그 퇴출시켜. 그렇죠. 분여해서요. 그거 안 돼. 분녀에도 망신시킵니다. 웃을 일 아닙니다. 제발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부동산도 사실은 감독하고 관리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왜 김병기 얘기 안 하냐? 오늘은 안 돼. 계속 했어요. 부동산이 아무리 중요해도 왜 김병기 얘기 안 하냐? 예. 했습니다. 네. 아유. 쉽지가 않네요. 지금 부동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